네, 다음 달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북한 진입 문제가 한일 사이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북한 어선 단속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을 했는데 오히려 북한은 우리 측이 군사적 도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북한의 의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2차 상봉 시작 직전에 이제 북한 어선 단속정이 넘어왔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왜 우리 국방 당국이 먼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북한 방송 보고 저도 알았어요. 네네. 북한 방송 나오니까 1분 있다가 국방부가 공개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이 북한한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거는 우리가 8.15 합의 이후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8.15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대북 응징에 의해서 북한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화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로 대화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북한한테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긴장 조성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응징력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거를 다목적으로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데 테스트할 만한 그 장소가 상습 긴장 유발 지역인 바로 NLL 인근에서 한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동안 보도를 안 하니까 북한 당에서 어떻게 보느냐. 대화의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일부러 판을 깰 필요는 하나도 없죠.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강력한 경고 사격을 해서 퇴각시킨 거,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잘한 응징 이런 그 절차에 따라 한 거,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실 자체를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북한 방송을 보고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마치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건 국방당국에서 제대로 이런 걸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방당국이 아쉬운 그 대응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 좀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모여서 삼국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 수위가 조절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북핵 문제로 떠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오니 공동 선언이 나오니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한미 간에 했던 성명보다 한 단계 후에 공동 선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 한중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시급한 그야말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문제는 한중일 3개국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북한 핵 문제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이라는 문서의 형식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이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서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급한데 또 그만큼 중요한데 별다른 그야말로 채찍과 당근이 별로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 치상만이라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북한한테 압박을 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일찍부터 북한 핵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북한 체제를 보유하겠다는 이러한 일관된 전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문서의 그 형태를 통해서 북한의 압박과 설득을 해도 북한이 움직일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북핵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특히 이번에 10.10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발사까지 유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중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해석이 안 돼요. 예. 뭐냐? 한반도는 첫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두 번째,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런 그 기본 틀 속에서 지나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채찍은 중국의 어떤 한반도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데도 어렵고 또 북한을 달래고 설득하는 데도 어렵다. 이런 인식을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 안에서 이번에도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철저히 추진하는 데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공식적인 그 고위 정상들의 선언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문서에 북한 핵 비핵화를 안 써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한반도에서 철수된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철저히 반대하는 것을 깔고 북한 핵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이런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 즉 미국의 이런 아시아 중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G2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남북한을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이 국제 규범을 위반할 때는 반대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숙제를 줬거든요. 네. 이거를 중국이 굉장히 의식해갖고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존 입장을 더 강하게 고수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의제를 이제 조율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핵심인데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방안, 해결 방안 같은 거를 좀 모색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참 굉장히 네. 답답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베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각을 하나도 안 바꾸고 있어요. 이제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에 맞게 해결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일본 정부가 진실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정부 차원의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런 입장에 과거 행정부는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베 현 정부는 전혀 이런 기본적인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즉 네. 뭐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철저히 부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보상, 사과, 반성이 진실되게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도 자세히 변화가 없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네. 본다면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위안부 문제 인식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은 뭐냐? 위안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성격에 맞게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가 전쟁 책임 문제 이런 차원에서 다루지 않아요. 아베는 전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변경을 통해서 지금 이 보통국가 즉 말하자면 자위대가 이 군사력까지 활용해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도 하고 일본 그 직접적으로 일반 국가에서의 군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다 평화 법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이런 범죄성을 인정하면 전범국가의 기본 틀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루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 또 한일 특히 우리 국민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떨어져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가 이 어떤 형식이 됐든 일시적인 봉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완숙한 해결 길을 찾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 최소한도 아베가 있는 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근데 여기에다가 일본군 자위대
북한 진입 문제까지 또 불거졌습니다. 이 한국의 유효 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일본이 뭐 합의를 어긴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거를 뭐 보도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깼다는 게 우리 국방부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 뒤통수를 쳤다 이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통수 얻어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네. 이거는 뒤통수 차원이 아니다. 이 한반도 문제, 특히 한국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이런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국방 당국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네. 이거를 합의로 비공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국민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반도의 국제법적 성격 자체를 이해를 잘못한 거거든요. 한반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중시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서도 유엔에서도 우리가 이미 유엔 결의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돼 있어요. 네. 이게 기본적인 국내법과 국제사회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각에서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국내법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느 국제법보다도 최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헌법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내용 토의한 것 자체가 또 합의한 것 자체를 깼다 안 깼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잘한 거 없다 있다. 이건 접근 발상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좀 어떻게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곧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네.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 지금 어렵게 살얼음 걷듯이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판국에 네. 이 민감한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얘기가 이 잘못 알려질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 또 한일 관계에서의 분위기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다. 네.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 이 민감한 시기에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 것 자체도 판단 미스다. 네. KF-X 3번씩 얘기하면 미국이 줄줄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 이건 더 큰 망신입니다. 왜냐? 이거는 대한민국 영토 보전과 관련된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일개 기술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원이지만은 기술은 개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영토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 당국이 이건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데서 나오는 굉장히 무지의 소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열린다고 하더라도 명분도 없고 소득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도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 개선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서 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 이런 그 민감한 저 자위권의 북한 네네. 내 행사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추진 전략 중에 큰 변화가 하나가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거를 접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새로운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지금 시점에서의 한일 관계 기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가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또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렵고 있고 우리가 아쉽고 섭섭하지만은 미래 지향적인 관계 건설에 더 매진하겠다 이런 그 내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더라 하더라도 네. 어떤 형식으로 간에 외교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방안을 잘 찾아서 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국방부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체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 그 외교안보 이 진영에서 예. 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책을 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일정한 수준에서
책임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책임 행정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의 실패가 있을 때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지고 물러서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왜 이런 정책적인 오류와 실패가 나왔는지 네. 진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KF-X라 문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방산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그 크고 작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그 이 미처의 그 대처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스템에 상당 수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사청을 비롯한 국방, 예를 들어서 국방부, 이제 국방장관 문민화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초강대국, 세계 유일의 슈퍼 강대국 문민화된 지 오래됐다. 그리고 국방 당국자들, 군 출신들의 이 국방장관 좋다 이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이제 국방은 포괄적인 외교안보 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네. 군 이외의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성숙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실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성숙된 민간 부분들이 들어가서 국방정책, 방산정책의 비리와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교안보 라인 한두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이 한반도에서의 국제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네. 영토, 국토, 국방 이건 기본 출발선상이거든요. 앞으로 감당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더 큰 틀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제와 어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중국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한중일 3개국의 이제 문화장관 회의는 네. 제 기억에 아마 2007년도 정도에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정례 장관 회의입니다. 즉, 이 우리 3개국이 문화 분야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이 공동 유대의 기본을 갖춰 나가는데 기여하게 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사전에 다 예정돼 있는 행사가 늦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년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네. 이 중국의 5중 전에 18기 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금 내주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안을 다루는데 중국 정부가 좀 시간을 좀 땡길 필요가 있다. 네. 이래서 이제 수년 된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네. 더 큰 것은 사실상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취지 중에 하나도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삼국 간의 정책 조율도 물론 있지만은 예.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이런 그 협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사전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열려버리면 일종의 좀 김이 좀 셀 수도 있어요. 아, 예. 이제 그런 다양한 이런 그 복선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독도의 날이더라고요. 다음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가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 회담이 좀 정례화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토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안 다뤄질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것이 이제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어떤 형태로든 다뤄지긴 다뤄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3년 반 만에 다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본래 약속대로 정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의지인데 언제든지 이 한중일 3개국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과거사와 영토 역사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로 자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의 어떤 중국, 미, 중일 3개국 간의 관계 또 거기에 우리까지 4개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례화 약속이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례화가 약속된다 하더라도 정례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부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실무 이런 데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교 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